이제 조건에 따라 다른 명령을 실행하는 그런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배운 순서도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흐를지를 보고 그 순서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시작했고요. 밑에 A를 O에 넣고 B는 E에 넣고 요 네모는요 어떤 처리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값을 넣거나 계산하거나 어떤 그런 절차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나서 A와 A에 O를 넣고 B에 E를 넣은 다음에 마른 목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요 모양은 어떤 선택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게 어떤 조건이고요. 이 조건이 A가 B보다 크면 이란 조건이 있으면 이게 참일 때는 요 화살표를 따라가는 거고요. 거짓일 때는 요 화살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참일 때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종료를 하게 되고요. A가 B보다 크다는 게 거짓이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거짓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흐릅니다. 그러면 흐름이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종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 프로그램을 한번 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A에 5를 넣고 B에 2를 넣어 보겠습니다. A에 5를 넣고요. B에 2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요 문장을 요 모양에 해당하는 순서도를 완료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긴 조건에 해당하는 순서도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표현해야 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이런 조건을 if라고 시작하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if라는 명령어 또 예약어 이렇게 표현한데요. if를 쓰고요. 여기에 A가 B보다 클 때 여기 조건을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if문의 조건이 끝났다는 의미로요. 이렇게 땡땡 콜론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시를 꼭 해줍니다. 그리고 이 조건문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실행할 때는요. 여기 엔터 쳤는데 여기 스페이스가 이렇게 4개 정도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스페이스를 일부러 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여기서 콜론을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됩니다. 에디터에서는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고요. 이 들여쓰기 한 부분만 if문의 조건이 만족했을 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이면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프린터 해줍니다.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프린트 문으로 적어주죠. 그리고 나서 계속 여기에 뭔가를 적으면 조건문에 해당하는 조건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에 만족한 내용들 만족했을 때 실행되어야 되는 명령들이 쭉 적히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요 A가 B보다 크다라는 요 프린트만 하게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 조건문을 종료해 줍니다. 이게 조건문에서 봤을 때 이게 하나의 블락이거든요. 덩어리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들여쓰기를 한다는 거. 이 처음 나온 문법이에요. 앞에서 그냥 덧셈, 뺄셈 할 때는 이렇게 들여쓰기 하는 게 없었잖아요. 이렇게 콜론을 꼭 써주시고요. 들여쓰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거짓일 때는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종료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이 순서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 A가 5보다 큰가요 지금? 예, 5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A가 B보다 크다라는 게 출력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교재 160페이지에 보면요. 이제 이 if문, 조건문을 쓰는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간략하게 보면 if 쓰시고요. 조건식을 씁니다. 아까는 A가 B보다 크다 이런 조건식 썼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 이 조건이 참일 때 어떤 것을 수행한다 라는 것들을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실행문 1이라고 했지만 이 실행문 1에는 아까처럼 프린트 A보다 B보다 큽니다. B가 A보다 작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을 쓸 수가 있어요. 들여쓰기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else라는 건 뭐냐면요. 이 조건이 참이 아닐 때는 실행문 2를 실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꼭 조건식을 써주시고 콜론을 하셔야 됩니다. else 다음에도요. 이 콜론이 꼭 나와요.
이거 자꾸 쓰시다 보면 아주 익숙해지셔서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에디터를 띄워봤는데요. 아까와 달리 아까는 A가 B보다 크면 참일 때 어떻게 해라 라고 해서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행해야 될 게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서도를 보면요. A와 B를 입력하고 A가 B보다 크면 얘를 하고요. 크지 않으면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요거를 수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은요. 요렇게 약간 삐뚤어진 사각형 요거는요 어디선가 입력값을 입력받아라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풋으로 입력값을 입력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A에 인풋을 입력받는데요. 첫 번째 수 이렇게 입력받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 B에 인풋 이렇게 넣으시고요. 두 번째 수 이렇게 넣습니다. 두 번째 수 넣으시고요. 그래서 비교합니다.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 콜론 하시고요. 프린트 큰 수는 큰 수 뭐라고 할까요? A가 B보다 크니까 A겠죠? A 이렇게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else 그렇지 않으면 else 콜론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에디터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여쓰기 되고 있고요. 큰 수는 B 이렇게 입력하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입력한 수죠. 큰 수 첫 번째 수. 큰 수 이렇게 쓸까요? 첫 번째 수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작은 수 아니 큰 수 또 얘는 두 번째가 큰 수니까요.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시키면은요. 2를 입력할까요? 2를 입력하고요. 두 번째 수를 10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수가 더 크죠? 두 번째 수가 더 크죠. 하지만 큰 수 첫 번째 수로 해서 2가 나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인풋이 문자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자 2와 2를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을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비교했을 때는 1이 먼저 작은 수기 때문에요. 이 첫 번째 수 2가 더 큰 숫자가 됩니다. 이게 수가 아니고 문자로 인식해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로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한번 바꿔줄게요. 숫자로 바꾸는 거 아시죠? int 쓰시고요. A, B도 숫자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해서요.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수 2 넣었고요. 두 번째 수 10 넣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큰 수가 두 번째 10이라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네, 잘 됐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에 숫자로 변환해라 이런 순서도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지만 프로그램 할 때는 순서도는 이렇게 어떤 흐름만 알려주는 거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도를 미리 작성하실 때도요. 뭐 구체적으로 적으셔도 좋겠지만 이렇게 대략적인 흐름만 적으셔도 코딩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A는 이렇게 숫자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숫자로 바뀌어진 값을 비교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큰 수 이렇게 짤막하게 썼지만 저희 교재에는 입력한 수 중 큰 수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큰 수 두 번 쓰기 싫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가 프린트 해서 큰 수 이렇게 적고요. 큰 수 이렇게 적고 요거를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큰 수 첫 번째, 큰 수 두 번째 이렇게 출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첫 번째 수 저희 아까 2 했으니까 똑같이 2 해볼까요? 2 하고요. 두 번째 수 이번에 5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큰 수 두 번째 5. 근데 뭔가 큰 수 다음에요. 두 번째가 엔터가 안 쳐줬으면 좋겠어요.
프린트문은 무조건 한 문장을 쓰면 다음 줄에 그 프린트문 다음 줄이 들어가거든요. 예, 에디터에서 보시면 이렇게 프린터 한 다음에 또 다음에 프린터가 나오면 이렇게 두 줄이 표현이 됩니다. 이거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큰 수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첫 번째나 두 번째가 이렇게 딱 붙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럴 때는요, 이 프린트문에다가요, 이렇게 써주실 수 있어요. and라는 옵션을 주시는 거예요. and가 디폴트로 이렇게 엔터 문자, 이렇게 표현하는 엔터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and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and는 무조건 엔터입니다. 그래서 큰 수 다음에 엔터를 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and를 지정해 주시면은요, 이렇게 and를 아무것도 안 넣는 거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얘가 엔터가 안 쳐지고요. 맨 끝에 이렇게 이 지정된 and라는 옵션이 지정된 문자가 찍히게 돼요. 지금 저희는 큰 수 다음에 바로 첫 번째를 붙이고 싶은 거잖아요. 큰 수 다음에 첫 번째를 붙이거나 큰 수 다음에 두 번째를 붙이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수 다음에 아무것도 찍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and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문자열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 실행해 보면은요. 첫 번째 수 아까랑 똑같이 2 넣고요. 두 번째 수 5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큰 수 다음에 바로 붙어서 두 번째가 찍혔죠. 이렇게요. 요 end 옵션은요. 앞으로도 종종 나올 거니까요. 자꾸 보시면 또 익숙해지시고요. end라는 게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를 할 때 조건문이 한 개일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개일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if 조건식 1일 때는 이렇게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이 조건에 조건식 2에 만족할 때는 실행문 2를 실행하고 그리고 조건 1도 만족하지 않았고 조건 2도 거짓이고 그런데 조건 3이 참일 때는 실행문 3을 실행하고 이런 형태의 조건문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if, elif는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else도 이 제한된 조건들이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했을 때 else 밑에 있는 이 실행문이 실행이 됩니다. 이 조건문에서 이 조건식에 끝날 때는 항상 이렇게 콜론을 써주시고요. 이 실행문들, 조건에 해당하는 조건이 만족했을 때 실행하는 실행문들은 모두 다 이렇게 들여쓰게 해주신다는 거. 그리고 elif로 끝나는 조건문에는 항상 else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elif로만 끝나도 무방해요. 좀 전에 배웠던 일반 if문도 else 없이 if문만 쓸 때가 있었잖아요. 맨 처음에 하셨던 if문은요. 그런 것처럼 이 elif도 꼭 else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else를 써주시는 게 프로그램 오류가 없이 프로그램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요 순서도 보고 한번 우리 프로그램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비교를 계속하는 프로그램이에요. A가 1000보다 크면 어떤 A의 값을 입력받는데 A가 1000보다 크거나 같으면 고수라고 출력을 하고요. 또 A가 1000보다 크지 않아요. 그럼 또 비교해요. A가 800보다 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1000보다는 작은데 800보다는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900이나 801이나 이런 거겠죠. 그럴 경우에 참일 때는 보통이라고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만족하지 않았어요. A가 800보다 작으면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이 조건 두 개에 만족하지 않으면 노력하세요를 출력하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해보면요. A를 입력받아야겠죠. A를 input해서 입력받습니다. 점수 이게 사실은 몇 점일 때 교수, 몇 점일 때 보통 이렇게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인 거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입력받습니다. 우리 아까 방금 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비교할 때는 숫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입력된 값을 항상 int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int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숫자로 A 값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비교, A가 100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가 같다. 이게 똑같이 쓰시면 돼요. A가 100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콜론 해주시고요. 엔터 치시면 이제 해당하는 실행문을 이제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고수라고 점수를 찍어주고요. 이렇게 고수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렇게 블럭 안으로 들어와요. 들여쓰기가 돼요. 이럴 때는 백스페이스를 이렇게 누르면 앞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elif 다음에 또 비교 구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elif를 씁니다. A가 80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는 1000보다 작으면서 80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만약에 1000보다 크거나 같았다면 벌써 이 고수라는 걸 찍고 이 if문이 종료가 돼요. 그렇지만 이 elif 요 조건 A가 80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조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요. 얘가 거짓이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A가 1000보다 크지 않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 하겠습니다. A 보통 이렇게 라고 프린트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비교 구문은 없어요. 하지만 모든 거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else 하고 프린트 합니다. 노력 이렇게 프린트 하겠습니다. 노력 이렇게 프린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하면 되세요. 여기서 프로그램이 완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elif는 여러 개 쓰실 수 있어요. 네, 여러 개. 그래서 실행시키면 점수 몇 점 넣어볼까요? 1001점 넣어볼까요? 1200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고수라고 잘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통이라고도 한번 찍어보려고요. 이제 실행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850점 이렇게 찍어볼까요? 850점. 그럼 850 보통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우리 또 한번 이제 노력이라는 걸 찍어보고 싶어서요. 700점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700. 그러면 이렇게 노력 이렇게 찍히게 되죠. 제가 뭐 점수 찍는 거를 안 했나 봐요. 예, 이렇게 여기 제가 점수 찍는 걸 안 했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if, elif, else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건문들을 여러 개 if문, elif까지 배우셨는데요. 보통 보면 조건식에는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그 조건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 비교 연산자가 화면에 지금 보이는 것과 같거든요. 우리 같다라는 수학에서는 이 같다 이퀄이 하나만 쓰이지만요. 파이썬 문법에서는 이 같다라는 의미가 이게 두 개를 사용하는 게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만 쓰면 어떤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연산자였잖아요. 요거는 같다라는 연산자는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느낌표는요. 그렇지 않다, 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같지 않다 이렇게 쓸 때는 느낌표에 이렇게 같다라는 문자, 이꼴 문자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부등호,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수학에서도 많이 쓰는 거니까요.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쉘에서 한번 비교 연산자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제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40b 20보다 큽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엔터 쳐보시면 true라고 참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40이 크거나 같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얘는 참이겠죠. 네, 이렇게 참일 겁니다. 근데 40이 20보다 작습니까? 라고 물으면 얘는 당연히 false일 거예요. 또 역시 40이 작거나 같나 20보다 이렇게 하면 false입니다. 같다라는 것도요. 40과 20이 같을까요? 이렇게 하면 false죠. 만약에 40과 40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true입니다. 그리고 같지 않다는요. 40과 20이 같지 않죠. 이거 같지 않습니다. 20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true고요.
40과 40이 같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40과 40은 같죠? 같지 않다는 건 거짓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펄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논리 연산자는 프로그램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보신 걸 텐데 수학에서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조건 1과 조건 2가 있고요. AND가 사이에 있습니다. 이 AND가 바로 논리 연산자입니다. 또 요 OR도 논리 연산자고요. NOT 여기 논리 연산자입니다. AND 같은 경우에는요. 수학의 집합과 같은 겁니다. 조건 1과 조건 2 모두 다 만족해야 이 연산의 결과가 참이 됩니다. 그리고 OR 같은 경우에는요. 조건 1이 참이든 조건 2가 참이든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이 연산의 결과는 참입니다. 또 NOT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배웠던 비교 연산자에서 느낌표의 기능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요. X가 아니다 라는 의미여서요. 반대로 바꿔줍니다. X가 참이면 이 연산의 결과는 거짓이 되고요. X가 거짓이면 이 연산의 결과는 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예제를 통해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쉘에서 예제를 통해서 논리연산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비교연산자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요.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이렇게 하시면 펄스입니다. 거짓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 40이 20보다 크다.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true겠죠. 그러면 이거를 AND로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대문자 A가 소문자 A와 같으면서 40이 2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요. 앞에 거는 펄스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거는 true였죠. 앞에 건 거짓이고 뒤에 건 참입니다. 이런 경우에 AND는 펄스가 됩니다. 모두 다 참이어야 AND의 결과는 참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펄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참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두 개 다 참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문자 A와 같지 않다. 소문자 A가 같지 않다. 기억나시죠? 자, AND 하시고 40보다 크거나 20 이렇게 했을 때만 이렇게 true가 됩니다. AND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A와 B 그러니까 앞에와 AND를 비교했을 때 앞과 D가 모두 참이어야 참이 됩니다. 자, 그리고 OR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AND처럼 똑같은 예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펄스였어요. 그리고 OR을 해주시고요. 얘는 참이었죠. 이런 경우에는 OR는 한 가지만 참이면 참을 결과로 주거든요. 그러면 지금 40이 20보다 크다라는 게 참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true가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대문자 A가 같지 않습니다. 소문자 A와 또는 40이 작습니다. 20보다. 요 경우는 요건 참이고 요건 거짓이죠. 위에 거는 앞에 게 거짓이었고 뒤에 게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true가 됩니다. 왜냐면 앞에 게 참이니까요. OR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만 참이어도 참이 됩니다. 이제 OR에서 펄스가 나오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인가요? A가 소문자 A와 같고 요거는 펄스였죠? 같거나 40이 20보다 작다. 요런 건 둘 다 펄스입니다. 요런 경우만 OR는 펄스를 돌려주게 되죠. 이제 AND랑 OR는 이미 이해하셨을 거예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요. 이제 그러면 NO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NOT은 이렇게 대문자 A와 소문자 A가 같지 않죠? 이게 펄스입니다. 펄스를
앞에 not을 붙이면 true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요. 거꾸로 바꿔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대문자 A가 소문자 A와 같지 않은 거는 참입니다. 하지만 앞에 not을 붙이면 참을 다시 false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의 결과를 반대로 바꿔주는 게 not입니다.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두 개 섞어서 쓰는 거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앞에서 800점, 1000점 이렇게 비교했었던 거, 에리프 써서 비교했었던 기억나세요? 이번에는 A가 800보다 크거나 같고 1000점 이하, 1000점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800부터 999점까지일 때 고수라고 출력해 주고요. 또 그 외에는 노력하세요 라고 출력해 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1000점이 만점인가 봐요. 999점이 만점이던지. 그래서 우리 A예요. 우선 인풋을 받아와야겠죠. 그래서 점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받아오겠습니다. 전 점수라고만 하겠습니다. 점수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수는요, 비교하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숫자와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숫자로 변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변환하는 무슨 함수였죠? int 함수였습니다. int 함수로 변환을 해서 숫자 a를 숫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문을 써줍니다. if 쓰셔야겠죠. 그래서 a가 800보다 크거나 같고 and, 그렇죠. 두 개 다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800보다 크거나 같고 A가 1000보다 작다. 이렇게 해요. 두 개 다 만족하게 쓰시고요. 그리고 프린트 합니다. 그래서 A 찍으시고 고수 이렇게 찍겠습니다. 고수 이렇게 찍고요. 그 다음에 이 외의 것들 else 하시고요. 이 위의 것들은 이제 노력 이렇게 찍겠습니다. 이렇게 찍겠습니다. 이게 다 된 거예요. 여기서 저희 중요한 점은 이곳과 이게 모두 만족한 경우, 그러니까 800부터 999 사이에 있는 숫자만 A가 들어왔을 때 요 고수라는 프린트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뭐 수학에서도 많이 하는 거니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저장을 안 했었군요. 보시면 이렇게 점수라고 나오고요. 이제 우리 고수라는 걸 찍을 수 있나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850 한번 850점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수라고 찍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 고수 말고 노력을 찍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노력을 한번 찍으려고요.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력이 찍히려면 1000점보다 커야겠죠? 저희 1000점보다 크고 아니면 800점보다 작거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00점 하면 아마 노력이라고 찍힐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노력 이렇게 찍히죠. 1000점은 이 조건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노력이 찍히는 겁니다. 또 800보다 작은 800보다 작은 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799 넣어 볼까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노력이라고 찍히게 되죠. 이게 비교 연산자입니다. 비교 연산자고요. 논리 연산자 모두 섞어 쓴 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쓰시면 간단해 보이지만요. 사실 가끔 이 조건문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또 or나 또 and나 이렇게 다시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헷갈리거든요. 어느 게 먼저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항상 가능하시면 이렇게 가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약간 이런 의미로요. 이렇게 가로를 해주시는 게요. 읽기도 편하고요. 여러 조건문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는 오류가 줄어듭니다. 아까 이 프로그램에서 1000점 넣었을 때 우리 노력하세요 라고 노력이라고 출력해 줬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왠지 1000점을 넣었는데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0보다 작은 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점수나 1000점 이상인 점수를 넣으면 에러입니다. 점수가 이상합니다. 이런 에러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이제 출력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요. 이 조건일 때는 고수를 출력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elif 해가지고요. 1000점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넣었을 때 1000점부터는 무조건 에러입니다. 또는 5와 넣어야겠죠. 또는 1000점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a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값일 때 콜론 해주시고요. 그래서 프린트 합니다. a 에러 이렇게 에러 이렇게 출력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1000점 넣었을 때 저희는 노력 이렇게 썼지만 이젠 에러라고 나오겠죠. 예, 이거 저장하고 이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점수에서 저희 1000점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1000점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0 에러 이렇게 나오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로를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파이썬만의 어떤 독특한 문법인데요. 여기가 a가 80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000보다 작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냐면요. 요 부분을요. 800 우리 수학에 부등호 쓰는 거랑 비슷한 형태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800보다 크거나 같다. a는 또 a는 1000보다 작다. 이렇게요. 이렇게 요 상태로 작동이 됩니다. 예, 재밌으시죠? 이거 AND일 경우에만 이렇게 가능하겠죠? OR는 안 되겠죠? 이거 한번 잘 작동되나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우리 850점 아까처럼 넣어볼까요? 예, 850점 넣으면 이렇게 고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형태의 비교 구문이 가능합니다. 근데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제 파이썬만의 특징이거든요. 요게 그래서 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좀 지루하셨을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예제들 그리고 조건문 쓰는 거 연습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